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삭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장관님. 네. 아까 조국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그 내용 한번 파병 문제 정리를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이 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죠. 5명이 우리 군인이 5명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죠, 이미.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나요? 지금 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 있는 아, 분은 없습니다. 자, 참관단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참관단이 결론부터 물어보면 이 훈령, 국방부 이 훈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좋아요. 다 아니라는 근거로 그러면 이거는 행정 파견이에요? 이런 어떤 헌법과 법률과 이런 훈령을 이제 다 제 앞에서 근거해서 헌법을 얘기하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 행정 파견입니까? 그럼? 네,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행정부 차원에서 조치한 거라고 보시면 그럼 이 사람들 혹은 앞으로 보낼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 주로 군인으로 돼 있죠. 아닙니다. 예, 민간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군인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아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지휘체계가 없다, 무장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모래알이에요? 네. 지휘체계가 없으면 다 모래알이냐고. 모래알. 모래알. 그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전문성 없는 사람들도 다 지휘체계는 있는 거죠. 그럼 단장이 없어요? 여기에 대장이 없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지휘 체계는 군 지휘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네. 계급도 다 있을 것이고 단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지휘체계 있지요. 그거는 장관님께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군상이 몇 번 하시더니만 이제는 기술이 좀 늘긴 늘었어요. 군사 말이다 말입니다. 군사 작전과 지휘체계가 관련된 없는 지휘 사람들을 예. 설사 행정 파견이라 하더라도 예. 거기에는 단장이 있고 또는 팀장이 있고 각급의 지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계급 체계가. 민간인이라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있듯이. 그건 거짓말이시고. 자, 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장한 그런 파병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제 오늘 질의의 확실한 목표는 정말로 무장한 군인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만 끌어라도 나는 내 질문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경우도 무장한 군인은 파병하지 않는다. 예. 김용현 장관의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 없지만 저는 무장한 군인을 파병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된 바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네.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아까보다는 좀 후퇴했네요. 그러면 과거에 수도 없이 네. 1명 내지 2명, 3명, 가장 많은 경우가 10명이었어요. 과거에 소위 평화유지 목적의 소위 개별 파견, 개인 파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전혀 무장하지 않고 갔습니까? 일부는 무장한 무장한 것도 적이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방부에서 훈령으로 이 국군 파병에 관한 업무 훈령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훈령조차도 지금 우리가 언론으로 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무슨 살상무기 어떠니 저떠니 무슨 뭐 거기 가서 무슨 여러 가지 뭐 끝장을 내느니 어떠니와 관련된 야당이 보거나 또는 우려하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무장을 갖춘 군인이 지휘체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심지어 Z1보 주필조차도 이렇게 대리전 하면 안 된다. 거기 가서 북한은 누구의 대리전 그리고 우리 파병하는 군인들은 누구의 대리전 외국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그 불똥이 한반도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우려까지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훈령이 무장한 지휘 체계를 갖춘 파병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화유지 목적의 훈령입니다. 평화유지, 아까 요건 세 개를 조국 의원이 얘기하셨어요. 뿐더러 지금까지 근거가 없이 파병되던 것을 과거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령조차도 전장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장에, 전면전으로 붙은 그 전쟁에 한국군을 지휘체계와 함께 무장한 한국군을 보내는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왜? 이 훈령의 모법이 뭔지 아세요? 훈령의 모법, PKO법 말씀하십니까? PK법이라고 해요. 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니까 차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PKO법이 모법이 아니에요. PKO법은 제목 자체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법입니다. 네. 주관 부처가 어디예요? 국방부가 아니에요. 외교부예요. 외교부. 그래서 이 법은 지금 꿈꾸고 계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 한국군들이 용맹하게 가서 이 불법적인 러시아 침략을 우리가 응징하겠다는 그러한 열혈 의지를 담은 파병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 국방위에서 해외 파병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방위를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폐기됐어요. 모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무기체계, 무장을 한 지휘체계를 갖춘 한국군을 파견할 계획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조국 의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너무 슬라이드가 작아서 이 중에 말입니다. 과문해서 잘 모릅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4년도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예산안이 1조 3,886억. 올해 겁니다. 내년도는 1조 4,300억. 그 다음에 며칠 전 타결된 한미 간의 2026년도에서 2030년까지 12차 SM 회의 9.3%포인트 인상한 1조 5,192억.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께서 과거에 그 50만 불 더 내야 된다. 또 이번에 협상하는데 100만 불 못 받았는 게 바보 같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자, 이 항목 중에 큰 액수의 항목이 해외 이전, 국제 부담금, 그 다음에 건설비, 공사비 이래요. 건설비와 공사비라는 건 뻔합니다. 공사라는 유형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 단가를 얼마를 적용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터무니없이 비즈니스를 평생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인상해달라고 시가와 맞지 않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항목은 두 가지예요. 해외 이전과 국제 부담금. 이게 무려 5,900억씩 똑같습니다. 이게 성격이 뭡니까? 아십니까? 네. 국제 부담금은 안보 부담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전과 국제 부담금. 이거 설명 못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이 SMA 협상하는 데 있어서 엉터리였습니다. 네. 네. 뒤에 전문적인 참고가 계시면 이거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주세요.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봐요. 무려 6천억씩 되는 이게 1조 2천억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아마 요구하는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요구하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배가 더 뛰는 14조니 12조니 6조니 7조니 했던 지난 정부 때 그랬죠. 그렇게 했던 방위비 분담금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는 국제적으로 소위 협정 단가 내지는 균형 단가 내지는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냥 부르면 50조고 부르면 100조고 아니 50만 불이고 부르면 100만 불이고 이런 겁니까? 100억 불이고 이런 겁니까? 장관께서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네. 설명해 보세요. 네. 우선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전 이런 어떤 우려는 우리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제도 사실
그 대통령님 주관하에 긴급 비상회의를 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미 신행정부의 변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전적인 요인, 위기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이 소통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어떤 변화를 기회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실무진 쪽에